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절대성TV 문상희입니다. 68혁명은 70년대 이후 문화 엘리트들에 의해서 주도될 문화혁명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인권이나 평등 또는 자유라는 프레임이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는 이유도 바로 같은 맥락입니다. 힐러리 클린턴과 오바마가 친동성애 정책을 쓰나미처럼 밀어붙였던 이유도 급진주의자 사울 알린스키의 영향을 받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성혁명으로 서구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세력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마르크시즘의 계보를 잇는 신마르크시즘과 그람시의 공산 사상에 물든 신좌파 세력들입니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지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할 때부터 참여연대 출신들이 조직과 기관에 들어가서 자리를 굳혔습니다. 제1대, 2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공교육 현장에서 성평등 교육과 군대 내 동성 간 성관계 합법화 추진과 에이즈 치료비 전액 국가 지원, 그리고 트랜스젠더 수술비 전액 지원 추진 등의 정책들이 막 줄줄이 추진되거나 실행되고 있습니다. 68혁명이 지금의 성혁명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했는데요. 68혁명 때 외쳤던 구호들을 보면은 너 자신을 기독교 도덕으로부터 해방시켜라. 그리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리고 너의 성충동을 만족시켜라. 구속 없이 살고 구속 없이 즐기자. 모든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낙원을 창조하라.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지금의 성해체 젠더 사상이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은 바로 페미니즘의 확산이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68혁명 이전과 이후는 확실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권 신장과 남녀 평등으로 출발한 제1세대 페미니즘 운동이 68혁명 이후에는 제2세대라고 불리는 급진적 페미니즘으로 태동되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제3세대 페미니즘은 동성애 옹호와 지지 세력들의 성정치 이론과 합류해가지고 젠더 이데올로기를 펼치면서 젠더 페미니즘을 발전시켰습니다. 제1세대에 속한 공산주의 성향의 페미니스트인 마가렛 생어는 스스로가 아주 수많은 남자들과 자유로운 성생활을 실천하면서 1921년에 산하제한연맹을 설립했습니다. 록펠러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비임 또는 불임 시술 또는 낙태 허용 운동과 더불어 제네바 인구 통제 세계회의를 주도했고 자유로운 성의 대규모 운동을 주창했습니다. 시몬드 드 보바르 역시 자유연애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그녀의 책 제2의 성에서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자는 남성에 의해 억압받으니까 남성과 동등한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성의 성정체성을 부인해야만 한다는 논리를 펴냈습니다. 보바르는 임신이란 불구가 되는 것이며 태아는 기생생물로 살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낙태 금지법 철폐 운동을 전개해서 대대적인 캠페인에 성공해가지고 낙태 합법화를 통한 성적 자기결정권 주장을 했는데요. 이것은 기독교 토대를 완전히 전복시켜버렸습니다. 그 후 독일은 약 800만 명의 태아가 죽음을 당했고 미국에서 1973년 이후로 많은 즉 5,600만 명의 태아가 살해당했습니다. 보바르를 필두로 급진적 페미니스트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이 주디스 버틀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페미니스트 버틀러는 체제를 전복시키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아주 선구자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구조주의 철학자 미셸 푸코의 영향을 받은 그녀는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 수사학 교수로 현재 재직 중입니다. 마르크스주의자이며 급진적 페미니스트여 레즈비언이기도 합니다.
주디스 버틀러는 남자, 여자 구별이 감옥처럼 느껴졌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남자, 여자가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남자, 여자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1990년에 젠더 문제, 즉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세상에 남자, 여자란 존재하지 않는다. 성별의 환상일 뿐 자주 반복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그렇게 믿게 될 뿐이다 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성 정체성의 해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녀는 성적 취향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니 근친 상간도 금해서는 안 되고 남자나 여자 또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가족이라는 등의 용어 자체를 모두 없애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성애적 표현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성애는 남성의 헤게모니므로 이성애적 성관계는 파괴의 대상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버틀러의 전복 이론은 2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전 세계 학계에 수용되면서 젠더와 퀴어 연구라는 새로운 분야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버틀러가 추진하는 성주류화 운동은 여성이 주류 권력 영역에 참여해가지고 의사결정권을 획득하고 또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성차별 철폐운동의 목표는 성차별의 근원이 되는 남자 여자 성 정체성의 해체와 일부 일처제 결혼과 가족 제도의 해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버틀러의 전복 이론은 이제까지 인류를 쭉 이렇게 유지시켜왔던 기본적인 성별의 틀을 완전히 깨고 인류를 아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중반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을 끼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이성과 과학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객관적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문화적 규범과 진리도 허위이고 모순이니까 전통적 남자-여자 구조 또는 동성애와 이성애 구조 자체도 깨트리자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작가가 만든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독자의 시선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는 사람의 해석이 작품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절대주의는 없으며 상대주의 혹은 상황주의로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청전을 보면 심청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몸을 던진 것은 효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우울증 증세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 정체성을 가지고 얘기해 본다면 당신이 보기에는 내가 남자로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스스로를 여자라고 느끼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는 성 정체성을 사회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적 XY 염색체를 사실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혐오요, 차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크리스찬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절대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개인의 정도에 따라 기록되었으며 재해석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장하는 문제 해결 방안은 관용주의와 실용주의이고 각자가 해석한 것을 합의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합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니체로부터 그 다음에 푸코, 다음에 데리다의 이런 이어지는 궤변론자들의 계보에 의하면 모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다 틀렸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만이 절대로 옳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들이 가진 모순이 바로 그것입니다.
절대는 절대로 없다라는 외침이 바로 이것을 증명합니다. 대중들은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마르크스주의는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마르크시즘의 페미니즘 운동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결탁한 젠더 주류화로 새 옷을 갈아입고 유력한 국제기구 유엔과 유럽 공동체의 공권력으로 세계 인류 앞에 더욱더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성주류화 주창자들은 일부 일처제를 타파하고 결혼과 가족제도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자성애나 또는 복수연애를 제한하고 미래 세대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가지고 성애화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사회주의와 페미니즘 그리고 동성애를 중심한 젠더 교육은 교과서나 또는 도서관, 영화, 게임 이런 등등의 수단을 통해 가지고 일상생활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더 강화시키는 정부의 정책들도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문명사에서 20세기 전쟁 시대를 거쳐서 21세기에 들어와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남자, 여자 성별을 해체함으로써 전통적인 그런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인류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은 사랑과 생명과 혈연이 연결된 소중한 것이며 가정은 인류를 존속시켜온 모든 사회의 기초 단위입니다. 성이 무너지면 한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 사회와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국민들의 중요한 임무는 성을 배계로 정치하려는 사람들, 성혁명을 강행하려는 세력을 우리는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은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서 건강한 성교육과 성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잘못된 성교육과 정책으로부터 미래 세대를 건강하게 지켜 나가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